뉴스쇼 2부를 통해서 극심한 내홍 겪고 있는 민주당 상황 쭉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홍영표, 안민석, 이상민, 황운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두루두루 듣고 있는데 오늘은요 대표적인 친문계 중진 의원이죠 전해철 의원의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죠. 전해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도 민주당에서 외부 인사들 초청한 토론회 열렸던데 뭐 엄청나게 네, 많은 그렇습니다. 쓴소리들이 쏟아졌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자, 중진 전해철 의원이 보시는 민주당의 상황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졌던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롭게 민주당이 잘 가야 되냐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지방선거 경우에는 그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이재명 고문과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가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효과를 초래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당이 전혀 시스템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어허. 자의적인 판단했던 것 등등이 이제 문제가 돼서 당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그 평가에 기해서 여러 가지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근래 이제 새롭게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에 그런 평가라든지 또 전당대 준비 등이 질서 있게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회가 여러 번 지금 뭐 열리고 있고 또 당의 의원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어요. 좀 종합을 해보면 이런 걸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팬덤 정치, 계파 정치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팬덤 정치. 어제 당 토론회에서도 외부 인사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데 전해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팬덤 정치는 폐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 애초에 이제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의견을 내고 또 정책 개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네. 왜냐하면 참여의 외연 확대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근래 팬덤 정치는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그런 음, 방식과 여러 우려스러운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또 음, 욕설, 전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더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동조를 한다든지 네. 또 당의 정책 기조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 의미에서 저는 좀 더 단호한 조치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 대응 자세 네. 또 대응하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근데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뭐 수박 같은 용어 쓰지 말아라. 가만 안 두겠다 하셨지만 이게 당원이 쓰고 일반 시민이 쓰면은 이걸 어떻게 가만 안 둘 수 있는 건가? 잘 방법이 떠오르질 않아요. 일단 옳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당에서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자제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 음, 수혜자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가 말씀드린 동조한다든지 네. 또 거기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얻는 분들이 아, 스스로 나서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 그리고 자제를 촉구하는 이런 아,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예. 저는 또 하나의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하는 의원도 있더라고요. 아, 팬덤이 무슨 죄냐? 팬덤 없는 정치인들이 지금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냐? 부러우면은 이재명 의원처럼 실력 쌓아라. 이런 얘기를 또 SNS에 올린 분도 계시던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팬덤 자체라기보다도 현재 나타나는 양태가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 음, 방식이 극단적 방식 그리고 극도의 혐오감을 주는 거라면 그것은 저희들이 지양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팬덤보다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팬덤이라는 것 자체를 정치와 아예 따로 떼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팬덤들의 이 행동은 도를 넘었다. 변질됐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팬덤하고 결부된 게 이제 계파 문제인데 지지자들이 상대방 계파나 혹은 생각이 다른 의원들을 향해서 지금 문자 폭탄 보내고 뭐 수박이라고 공격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부추기는 배후에 이제 계파가 있다. 이런 분석 동의하세요? 일단 이제 개파는 조금 단순하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원래 이제 개파의 문제라면 패권적으로 이익을 취하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세력 등을 배척하는 이런 형태를 저희들이 이제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토론 모임이나 공부 모임 모두를 개파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특히 근래 보면 민주당이 좀 잘못됐다. 그리고 네. 선거 패배에 대해서 잘 평가해서 새로운 길을 가자라는 주장까지 모두 다 개파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저는 건전한 문제제기나 토론이 오히려 방해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주의 4.0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실제 이걸 만들 때도 네. 많은 분들에게 참여를 보장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원 역시도 50여 분 이상이 되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공부하고 토론, 세미나 등을 하고 있고요. 네. 지난 2년여 이렇게 활동 내역을 봐도 네. 과연 그 활동 내역이 무엇이 개파냐라고 하기에는 저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라는 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분들이 그걸 개파다 또는 개파에 준하기 때문에 어떤 해체나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또 문제제기를 했다면 그런 문제제기에서도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정리해 본다면 지금 전해철 의원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모임은 민주주의 4.0인데 그렇습니다. 네. 민주주의 4.0이 개파 모임이라는 건 인정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어떤 쇄신, 한바탕 쇄신을 하기 위해 모두 다 일단 해체하자라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그건 따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민주주의 4.0도 제가 보기에는 개파적인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의원분들이 그것도 개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민주주의 4.0에 속한 회원분들이 그 부분의 지적을 또 겸허히 수용을 해서 바로 해체가 아니라 우리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냐 또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또 그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민주주의 4.0 내에서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아니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지적이 있은 거에 대해서는 또 겸허히 수용하고 우리가 갈 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자세는 또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뭐 좋은 의미로든 안 좋은 의미로든 가장 주목받는 모임은 철험회예요. 철험회. 철험회가 이제 강성 의원들이 많이 모여서 조금 이 뭐랄까 이 팬덤 정치와 어우러져서 지금 당을 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체 요구까지 뭐 이원흑 의원을 필두로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철험회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개파 정치 폐해로 봤을 때 개파 모임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철험회가 일방적으로 어떤 당내 의견을 지나치게 주도한다든지 또 끌고 있다든지 다른 의원 분들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잘 안 된다든지 등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또한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체가 아니고 철험회 역시도 그동안에 해왔던 활동 내역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다른 의원분들하고 좀 더 공론화나 토론 이런 기회나 계기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스스로가 어떤 의견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보고 좀 더 고려와 고민이 필요하지만 개파다. 해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무리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4.0도 그렇고 철험회도 그렇고 성찰은 하되 해체까지 요구하는 건 무리다 그런 입장이신데 근데 성찰만 할 지금 상황이 아니다. 일단은 다 해체하고 너도 나도 다 해체하고 제로에서 백지에서 시작하자 이런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첫째는 그 소속돼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 점을 인식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위기이고 많은 극복해야 될 숙제가 있고 사실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것을 모두 다 일거에 없애거나 또는 해왔던 것을 부정하는 것 역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숙제가 많아요. 숙제가 정말 많고 또 짐이 무겁고 이걸 다 처리하려면 결국 시간이 필요할 거고 결단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차기 지도부가 잘 뽑혀서 그분들이 하나하나 이 숙제를 풀어야 될 텐데
일단은 이재명 의원이 뭐 당대표 나선다고 하면 가장 유력하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선다고 하면. 근데 전해철 의원께서는 이재명 의원 출마에 대해 좀 부정적인 입장 여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당이 가야 될 내용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임 정치입니다. 음. 적어도 책임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그 책임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나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다양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어떤 그런 당의 진로나 방향이나 또 당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고문의 경우에는 우리 네. 당이 아주 훌륭한 자산이고 정말 대선 주자로서 잘 이렇게 선거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에 직접 그러니까 보궐선거죠. 직접 출마한다든지 등의 내용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평가 이후에 새로운 길을 가야 될 전당대회에서 바로 출마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현재는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대선에 대해 평가해야 할 몫이 차기 지도부에 있는데 평가의 대상이 차기 지도부에 들어가서는 뭔가 맞지 않는다. 정확한 평가가 안 내려질 거다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 지금까지 이제 쭉 민주당의 역사를 봐도 네. 대선 패배 이후에는 그 대선의 당사자분들, 이제 당의 후보를 포함하죠. 그런 네. 분들이 약간 물러서서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가졌던 이유가 어. 다 저는 거기에 연유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정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고문 역시도 그런 시간과 그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음.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오늘 들어서 나오는 주장이 7080 세대 교체론이더라고요. 이른바 40대 기수론. 그러니까 당에 70년대, 80년대생들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 이번에 지도부도 아예 그분들이 나서게끔 좀 길을 선배들이 터주면 어떠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의원님? 시대에 따라서 당도 변화를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세대 교체도 중요한 방법이고 또 하나의 태양 양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 그 세대 교체가 인위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어. 이제 세대 교체라는 것은 추세로 또 가야 되지만 그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라든지 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네. 당을 어떻게 이끌겠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칭찬보다는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음. 당의 비전과 미래를 제시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러므로 음. 인해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걸 음. 지금 저희들이 나이 또는 무슨 연령, 연도 이런 것으로 한정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어. 조금은 실현 가능성이 좀 희박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위적으로 나서게 해서는 뭐 그렇게 갖고는 뭐가 안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기 뭐 누구 꼭 대상이라기보다는요. 그런 네네. 분들 사실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예. 분들이 세대 교체라는 것에 꼭 화두보다는 당을 음. 어떻게 이끌 것이냐. 그리고 산적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 불평등의 소득, 자산, 기회 불평등이라든지 또 네. 지역 불균형, 미래 신산업 육성, 기후 위기 음. 등등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엇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느냐. 그리고 음.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시스템 정당이 돼야 되고 나아가서 정치가 어떤 모습이 음. 되냐라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비전 제시를 하고 그런 판단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경쟁해라. 그렇습니다. 경쟁해라 그 그렇게 말씀.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조금 제가 더 직접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광재 전 의원 비롯해서 이제 몇몇 분들은 아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이런 유력한 당권 주자들, 선배 그룹의 당권 주자들이 길 비켜줘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해철 의원님?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당이 시스템 정당 등을 가야 되고 그게 나름 저는 10수년 이상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당구 전당대회를 준비를 해왔고요. 음. 여전히 이제 그런 마음이 맞습니다만은 아, 이광재 후보뿐만이 아니고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전화 포함해서 이재명 음. 고문등이 안 나오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음.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출마 선언을 좀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그렇습니까?
아, 다만 준비를 계속 해오신 걸로 아는데 지금 출마 선언을 미루고 있는 게 그런 지금 소리들이 들리니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에서 제가 대표를 한다는 것이 그냥 저 혼자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많은 예,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예, 필요한 것을 갖추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의견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서 그렇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하지만 이제 전제는 당연히 이번 전당대회는 대선 지선에 대한 냉철한 평가에 기해서 음,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음, 그런 거 하나하고 제가 말씀드린 당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확실한 제시가 필요하다 음. 등에 대해서 좀 더 공론화가 되고 그런 뜻이 모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선뜻 먼저 나서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당내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책임지는 분들은 또 책임지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저 역시 반드시 출마를 고집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지금 당내 여론이 모아지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의 어떤 여론이 뭐 이재명 의원만 안 나서게 하는 거, 이거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니 홍영표, 전해철 선두 그룹들, 선배 그룹들이 다 같이 좀 빠지자, 뭐 이렇게 모아진다면 그러면 따를 수 있단 말씀이세요? 네, 말씀드린 바치 딱 그걸 뭐 어떤 이제 개인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예. 말씀드린 전제 조건이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어려움이 날짜가 지난다 해서 당연히 극복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전당대회로 최종 결과가 이제 도출되게 되는데 네. 그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많은 방안들이 예예. 있다면 또 그 방안들이 현실감이 있고 필요한 방안이라면 저도 당연히 그 방안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함께 음.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음음. 생각에서 제가 반드시 먼저 또 이렇게 대표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안 등의 현실성 또 방안 등의 음. 실천 등을 음. 같이 논의하고 공유하면서 네. 제가 판단하겠다라고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뾰족하게 '나 아니라도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하는 게 안 떠오르면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는, 뭐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 그렇게 해석이 네. 되네요. 예, 당연히 지금 현재는 뭐 제가 불출마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전 의원님. 뭐 당 이야기는 당 이야기고 요 얘기도 잠깐 해야겠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 고성의 욕설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엊그제부터는 이제 윤 대통령 집 앞에서도 또 맞불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 실제로 지금 양산 사자 앞에서 시위 같은 경우는 도저히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시위 방식이거든요. 음. 문제는 그게 5월 10일 이후에 한 달 이상 지금 한 달 10여일 이상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 특히 주말의 경우에는 네.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나 여사님들과 엄청나게 큰 피해를 받고 있고 옆에 있는 주민 역시도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음. 결국은 이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모욕하고 또 기본권을 침해하는 뭐 있는 듯 이 수인 한도를 넘어선 행동인데 문제는 네. 경찰의 조치가 저는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지난 주말에도 계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집회 연장 신청을 접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집회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네. 결국 경찰이 지금 나와 있는 집시법의 한계 등등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또는 오히려 옳지 않게 해석하면서 특히 현장의 상황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조치, 이렇게 미온적 조치를 경찰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한 빨리 정말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음. 한편으로는 고소를 했습니다. 그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나 집단 협박에 대해서 이 네. 고소에 대해서도 당연히 신속하고 엄정하게 저는 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